저는 또 불안하잖아요. 혹시 이거 비자 못 받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수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프랑스 워킹 홀리데이 비자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곧 프랑스로 떠나거든요. 실은 프랑스로 워홀을 하러 가게 돼서 이 비자 서류를 준비를 했는데 이 과정을 공유를 하면 앞으로 또 프랑스 워홀 가실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소소한 팁을 포함해서 차례대로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약속을 잡아야 돼요. 이 프랑스 대사관에 서류를 가지고 또 면접을 봐요. 그러면은 뭐 면접이라 하기에는 뭐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가볍게 서류 제출하고 묻는 질문에 대답 잘 하시면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날짜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그 날짜는 여기 우선 프랑스 대사관을 쳐요. 프랑스 대사관을 치면 비자 신청 예약하기가 뜨거든요. 그러면 그 예약하기에 들어가서 아래로 쭉쭉쭉 내리시면 성인 학생 장기 비자 신청과 다른 종류의 비자 신청이 있는데 워킹 홀리데이는 꼭 다른 종류의 비자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예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날짜가 나와요. 날짜 선택하시고 나면 이제 영수증이 나오는데 그 영수증이 준비 서류에는 써져 있지 않지만 꼭 챙겨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영수증이 아니라 예약 증서? 그럼 서류, 준비 서류 처음부터 저랑 같이 가볼게요. 먼저 여권과 여권 사본 한 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기 비자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프랑스 대사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기를 선택하시고 거기에 비자 신청 서류 안내가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장기 체류 비자에서 관광 취업에 신청서랑 동기서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장기 비자 신청서가 2번 문항이고 동기서, 비자 신청 동기서가 4번 문항이거든요. 이거 둘 다 여기서 다운받아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차례대로 저랑 같이 살펴볼게요. 3번에 그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볼 때 3번에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여권 사진인데 제 사진 보여드릴까요? 아무튼 인화된 사진을 거기에 붙여주시고 다음에 family name에 성 적어주시고 first name 이름 적어주시고 다음에 date of birth 여기 이번 발급받은 도시나 국가 저는 코리아로 적었던 것 같아요. 17번 현 거주지 어디 살고 있는지 주소 적어주시고 18번에 이메일 어드레스 이메일 텔레폰 넘버 전화번호 적어주시고요. 20번에는 보통 한국 사람이면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current occupation 현재 직업 없으시면 none이라고 써도 돼요. 저도 퇴사를 하고 이 면접을 볼 예정이었어서 none이라고 적었거든요. 그 다음에 22번 이 직장이면 그 직장 주소나 이름 적으라는 건데 백수면 none 했으니까 여기도 안 적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23번 비자 신청 목적이 있는데 여기 워킹 홀리데이는 마지막 other 칸에 vacances travel 관광 취업이 목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24번에 여기 프랑스에 뭐 초청이 됐거나 뭐 고용주가 있거나 이때 뭐 학생이면 그 소속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적는 거예요. 근데 따로 어디에 내가 고용되지도 않고 학생도 아니다. 그러면 24번은 공란으로 남겨둬도 됩니다. 저도 공란으로 했어요. 25번 할 때 이게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2번에 프랑스 거주지 주소인데요. 이거 중요해요. 프랑스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지를 적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우프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농장 일을 하는 곳에 주인분의 집 주소를 적었거든요. 근데 비자 면접 당시에 제가 이름만 적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의 성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른다 했더니 다시 작성해서 메일로 제출하라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묵을 숙소가 없다라고 하시면 일단 가서
머물게 된 뭐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이나 이런 주소를 적으셔도 좋습니다. 27번, 프랑스 거주 기간 어느 정도인지. 28번, 만약에 그 가족들이랑 같이 살게 될 경우 그 가족들의 정보를 적으라네요. 29번, 프랑스에 살 때 생계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쓰는 란이 있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적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모아둔 돈으로 뭐 여행을 할 것이다. 그 돈 충분하다. 근데 만약 떨어질 경우에는 부모님이 한국에서 내게 돈을 보내줄 거다.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보통 가족들이 돈을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장학금을 받아서 생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 칸이 장학금을 받을 예정인가요? 장학금 받으면 그 장학금을 주는 그곳의 이름과 주소, 또 이메일 주소, 또 전화번호, 그 다음에 amount of the scholarship, 장학금을 얼마나 받는지 그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30번에는 그 프랑스에 재정 보증인이 있냐 이건데 보통은 없겠죠? 저는 노라 적었는데 만약 있다면 그 재정 보증인의 성함, 그 다음에 nationality, 직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31번, 가족 중에 프랑스 거주자가 있냐 하면은 뭐 yes 체크하고 이름, 국적, 나랑 관계, 주소 이런 거 다 적으셔야 되는데 없으면 그냥 no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32번, 예전에 프랑스에서 3개월 이상 산 적이 있냐라고 했어요. 저는 교환학생을 6개월 정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yes라고 체크하고 이 if yes, 저는 yes라 했죠. specify at which dates and for what purpose. 날짜와 왜 갔었는지. 그래서 저는 날짜 적고 그다음에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러 갔다 라고 했죠. 주소를 적는데 주소가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났어요. 라호셸에 있는 그 학생 기숙사였는데 그냥 그렇게만 적었어요. 그 생각이 안 나면은 그 큰 도시 정도 적어도 괜찮다고 하네요. 마지막에 place and date에 내가 어디서 작성했는지 뭐 서울 보통 다 하시면 되고 서울 그 다음에 날짜 서명 슉슉슉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가장 이거랑 다른 서류 4번에 비자 신청 동기서가 가장 복잡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복잡이 아니라 좀 귀찮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비자 신청 동기서는 한국어로 나와 있어요. 설명이 이 자기소개란에 가족 뭐 아빠 성함은 누구누구고 뭐 나이는 어떻게 되고 뭐 아나운서 일을 회사에서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프랑스 여행을 장기간을 여기 나온다. 2번 프랑스 여행을 장기간 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 여기서 돈을 벌러 간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꼭 관광과 문화체험 위주로 써주셔야 돼요. 뭐 저는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서 한두 달 동안은 농장 와인에 관심이 생겨서 뭐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이거 3번에 들어가야 된다. 다시 할게요. 언어를 배우기에는 직접 가는 게 좋다. 나는 프랑스 문화가 참 좋다. 그래서 직접 가서 배워보고 싶다. 또 프랑스는 와인이 유명하지 않냐. 나는 와인에 관심이 진짜 많다. 그래서 와인 농장에도 우프를 신청해서 거기 가서 뭐 활동할 것이고 블라블라 이렇게 다 썼어요. 또 뭐 미술관도 좋아한다. 근데 나는 짧게 여행하면서 이렇게 관광식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현지인처럼 그 생활을 경험하면서 프랑스에 장기간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3번 아까 설명드렸죠? 직업활동 계획. 이렇게 쓰는 게 꿀팁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절실하게 돈을 벌러 가야겠다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면 절대 안 돼요. 문화, 뭐 체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냥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와인 관련 일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뭐 가능하다면 그런 곳에서 일을 하면서 이게 안 된다면 레스토랑에서 그런 서비스 직종에서 일을 한번 구해보겠다. 4번 프랑스 체류 상세 일정. 이거 진짜 상세하게 쓰는 게 좋대요. 그래서 저도 달 단위로 끊어서 이때는 농장에 있고 그 다음 달에는 크리스마스랑 뭐 새해가 껴있으니까 이 친구들이랑 뭐 시간을 같이 보낼 거다. 뭐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디 도시에서 뭐 와인 공부를 더 하고 싶고 한 봄쯤 되면은 파리로 가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것도 보러 다닐 거고 뭐 여름쯤 되면은 그때는
프랑스 남부에 가서 휴양을 즐길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페트 작성 도시 뭐 세울하고 제 사인하면 끝납니다. 가장 귀찮은 서류 2가지가 지금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경찰서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입니다. 이거는 경찰서 갔거든요. 파출소는 안 돼요. 그냥 가끔 경찰서 가셔서 이렇게 저 이거 영문으로 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필요해요.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말이 생소해가지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게 영문 건강진단서 원본인데 이건 비자 신청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되어야 돼요. 이 자세한 거는 디테일한 거는 다 적혀져 있으니까 제가 말로는 안 할게요. 영문 건강진단서는 보통은 서울 보라매 병원, 한신 메디피아, 하나로 의료재단, 하나로 의원 이런 데서 많이 한대요. 근데 저는 보라매 병원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일단 여기는 프랑스 비자 건강검진으로 워낙 유명해서 그분들이 일 처리를 착착 아마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광주에 있다 보니까 서울까지 가기도 귀찮기도 했고 그때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이제 큰 병원들에 연락을 해봤죠. 그랬더니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보라매 병원은 39,900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제일 적은 금액이 6만원? 그래서 뭐 10만원? 이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버스비 합치면은 6만원보단 더 되니까 6만원짜리를 하러 갔는데 그분들이 뭐 이제 모르는 거예요. 잘 어떤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지 저보고 선택하래요. 저도 모르니까. 듣기로는 그 취업할 때 그 건강검진 서류로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취업할 때 제출할 그 용도로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영문으로 발급을 받아야 된다 하니까 그건 더 비싸대요. 7만원에 영문 발급이 2만원이 더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9만원을 주고 건강검진 했어요. 또 막 여기 사진 보통 다 붙어져 있던데 서류에 여기는 사진 붙이는 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자기들 잘 모르겠대요. 저는 또 불안하잖아요. 혹시 이거 비자 못 받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냥 붙여야 될 것 같다고 붙여달라고. 그래서 아무튼 좀 정확하지 않아서 불안함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명한 보라매 병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7번 재정증명서류. 이거는 은행 가서 제 명의로 은행 계좌 잔고증명서 영문 원본으로 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건 제일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5일 이내거든요. 영문으로 해달라 하고 그 다음에 유로로 꼭 잔고를 표시를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최소 2,500유로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해요. 그 다음 서류. 구매 완료한 왕복 항공권. 뭐 프랑스 가려면 당연히 비행기 티켓 사야죠. 저렴할 때 찾아서 잘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9번. 최소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증명서인데요. 원본이어야 돼요. 영문 또는 불문. 여기서는 보통 뭐 엘코코가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한화, 동부?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동부에서 했고 이게 뭐 사람마다 금액이 다르대요. 28만원에서 30만원 선이라고 했는데 저는 30만원 했어요. 또 주의해야 될 게 이 프랑스 입국하는 날짜랑 이 보험이 시작되는 날짜가 같아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출국이 7일이었고 도착 날짜가 입국 예정일이 8일이었어요. 그래서 7일로 했는데 그래서 다시 이거 보험 날짜 바꿔서 다시 서류 제출해라 라고 그 면접관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꼭 입국하는 날짜랑 보험이 시작하는 날짜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원본. 이게 무료로 발급하려면 민원 24에 가서 하시면 돼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2,000원으로 발급 받으셔도 되는데 저는 문제가 있었어요. 인터넷에 들어갔는데 제가 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개명하고 나서 얘 이름으로만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명 전에 기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러면은 직접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제가 여권을 통합을 시키고
또 그 서류를 개명 전, 개명 후를 다 발급을 받아야 된대요. 너무 귀찮아. 어떡해요? 가야죠. 갔어요. 갔는데 그분들이 솔직히 조금 친절하시진 않았어요. 일은 잘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영문 발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영문으로 발급받으라고 했는데요 하니까 이미 질문이나 그런 칸이 영어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문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알아보시는 해주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잘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명 전 서류와 개명 후 영문으로 2개 다 발급해달라.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 이 두 이름 여권 기록을 통합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는 훨씬 수월하게 이런 거 민원 24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거주하는 연락 가능한 가족의 이름, 신청자와 관계, 블라블라블라 있는데 이거 그냥 name 쭈르륵, relation에서 쭈르륵, father, mother, sister 이렇게 하고 address 주소, email address 적고 전화번호, phone number 쭈르륵 적고 양식 따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출했고 다 됐네요. 프랑스 거주지 주소는 아까 말씀드렸고 여권을 수령할 택배 운송장은 직접 그 비자 면접하는 당일날 가서 작성하시면 돼요. 이 비자를 내가 어디로 받을 건지. 근데 이때 운송장에서 운송장 번호가 나와 있어요. 이걸 적어가지고 오시면 나중에 조회를 해볼 수 있겠죠? 더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나름 팁! 이고 마지막 비자 신청 접수료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을까요? 아무튼 제가 서류 미흡한 부분은 그렇게 가서 추가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라 라고 그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준비하셔서 프랑스 비자, 워홀 비자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워홀 비자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드릴게요. 일단은 비자 준비는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어떻게 살겠죠, 가면? 그럼 여러분 안녕. 너무 큰 마무리인가? 워홀 준비, 또 다른 준비할 거나? 다른 거? 아무튼 그런 걸로 만나요. 안녕.